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는 순간도 있지만 의도와 다르게 비껴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문제, 인간관계, 직장 생활, 사업, 건강, 재정 문제까지 어느 한 부분만 삐끗해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요즘 세상이 변했어. 운이 없었던 거야. 남 탓은 쉬운 길입니다.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려 스스로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왈 사유사후군자 실제 정곡 반구제기신. 공자가 말했다. 관역에 맞지 않았으면 무엇보다 먼저 활을 쏜 자신을 돌아보라. 활이 빗나간 이유는 관역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 때문만도 아닙니다. 활을 쏜 사람의 자세, 집중력,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공자는 왜 수많은 비유 중에서 활쏘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활쏘기라는 행위 속에 군자의 삶, 성찰의 방식, 그리고 인생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중용의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는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유사후군자 실제 정곡 반구제기신. 활쏘기는 군자의 마음과 비슷하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곡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활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곡, 즉 관역의 중심입니다. 관역이 흐릿하면 아무리 좋은 활과 화살을 사용해도 마칠 수 없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목표가 불분명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갑니다. 공자는 우리의 마음속 관역을 먼저 명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마음의 상태가 결과를 만듭니다. 활은 힘만으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화살이 떨립니다. 욕심이 앞서면 화살이 목표를 넘어갑니다. 조급하면 손이 먼저 움직여 화살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활의 방향은 팔이 아니라 마음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함, 비교심, 자책, 불안, 과한 자신감.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결국 행동의 흔들림이 되어 결과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활쏘기는 군자의 마음 수련과 닮았다고 한 것입니다. 관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몸보다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구제기신은 남 탓이 아닌 나를 보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관역을 마치지 못한 이유를 환경이나 바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찰의 정의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쁘면 누굴 먼저 탓하는가? 실패가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점검하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돌아보는가? 군자는 항상 화살을 쏘기 전에 자세와 호흡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기 행동과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활쏘기와 성찰의 평행 구조입니다. 활이 빗나가면 내 자세를 돌아보고 삶이 빗나가면 내 마음을 돌아본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그 원인을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찾는 것, 그것이 중용의 핵심입니다. 송나라의 대학자 사마광은 평생을 성찰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와 다툰 뒤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먼저 잘못했어요. 사마광은 아들을 달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잘못했는지 떠들기 전에 내가 바르게 행동했는지 먼저 살펴라.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화살이 빗나가면 바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군자는 후자다. 아들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평생을 지탱해주는 진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찰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현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60대 직장인 K씨는 승진에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상사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K씨는 일을 잘하지만 항상 화살을 밖으로 쏘는구먼. 그 말은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환경만 탓했고 정작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수도 메모하며 원인을 분석했고 말투, 태도, 업무 방식, 집중력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승진에서 드디어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뀌니 관역도 내 쪽으로 다가왔다. 성찰은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상대가 변해야 한다.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운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중용의 가르침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운도 달라진다. 전곡에서 빗나간 화살은 언제나 쏜 사람의 호흡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겉으로 보기엔 바람날씨 환경 같지만 실상은 대부분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찰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실천할 지혜인 군자의 활쏘기처럼 살아가는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보다 자세에 집중하기입니다. 관역을 마치겠다는 욕심만 앞서면 화살은 더 빗나갑니다. 일도 관계도 인생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적을 들으면 바로 돌아보기입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지적을 공격으로 듣지 않고 점검 기회로 듣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오늘의 전곡을 확인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남 탓을 줄이고 자기 점검을 늘리기입니다. 남 탓은 단기적 위안일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찰은 문제의 해법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되기입니다. 활쏘기의 진짜 핵심은 팔의 힘보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지키면 인생의 모든 화살은 언젠가 전곡을 향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너뜨리는 것은 성찰하지 않는 마음이다. 공자가 왜 활쏘기를 예로 들며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더 깊이 꺼집니다. 활을 쏘아 빗나갔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집중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욕심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그 조용한 물음 하나로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나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남 탓은 잠깐 위로가 되지만 결국 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성찰은 순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활을 들 힘을 줍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장을 통해 다시 정곡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깊이를 쌓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실패했다고 크게 흔들릴 나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다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화살을 쏘아왔습니다. 잘 맞힌 화살도 있었고 적중하지 못한 화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다시 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찰은 과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디자인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화살은 여러 번 빗나가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정곡을 향해 곧게 날아간다. 실패는 당신을 꺾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려 온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성찰로 맞이할 때 당신의 다음 화살은 지금보다 훨씬 깊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천천히 활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이 쏘게 될 다음 화살은 분명히 더 멀리, 더 정확히 날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중심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